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교활하게 이용한 연예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칼날을 꽂고 지인들을 속여먹은 연예인 TOP3 그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3위는 이은미입니다. 2007년 기억이 습작과 거위의 꿈을 비롯한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김동률은 자신이 작곡한 노래들 중 일부가 허락 없이 리메이크된 것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인순이 선배의 거위의 꿈은 예외라며 다른 가수들이 사전 협의 없이 그의 노래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곧바로 가수 이은미를 떠올렸습니다. 이유는 김동률의 두 곡이 마침 이은미의 리메이크 앨범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이은미는 자신의 이름이 지목된 것을 눈치채고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해명은 아무리 봐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김동률의 음악을 좋아해서 리메이크한 것이며 앨범 녹음을 미국에서 진행하느라 사전 양해를 구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였고, 심지어 섭섭함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노래를 앨범에서 빼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남의 노래를 허락 없이 쓰고 그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적어도 미안한 마음을 보여야 할 것이지 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빼겠다고 말하는 이은미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그런 태도를 바라보는 김동률은 SNS에서 실명 없이 저격하는 것이 전부였으니 네티즌들은 그 상황이 더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은미가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저작권 협회의 비정상적인 시스템에 있습니다.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곡이라면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협회의 비용을 지불하면 리메이크가 가능했던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은미는 이를 잘 알고 있었고 김동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저작권 협회에 돈을 지불하고 김동률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에서 김동률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하는 선후배 사이에 최소한의 도리로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은미는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은미가 리메이크 앨범에 수록한 다른 선배들의 노래들, 예를 들어 한상일의 웨딩드레스, 송창식의 밤눈, 강승모의 무정, 블루스,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 등은 정말 허락을 받고 사용한 걸까요? 이은미는 과거 양희은의 노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리메이크하려고 허락을 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배님께 죄송하지만 나는 원하는 것은 다 해야 하는 스타일이라며 동의 없이 리메이크한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의 전례들을 보면 다른 곡들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작의 고통을 겪은 동료 가수들의 곡을 이은미는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져다 쓴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물론 다른 가수들 역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위는 바로 인순이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깊은 감동을 주는 목소리로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로 자리 잡은 인순이는 2011년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여 역사적인 무대를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 전 국민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평소 방송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녀에게 팬들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발생한 탈세 논란은 그 어떤 박수도 대신할 수 없는 치명적인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나는 가수다 출연 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으나 2008년 탈세로 인해 부과된 수억 원 규모의 추징금이 갑자기 드러나며 시청자들의 실망과 비난을 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도가 나오자 인순이는 무지로 인한 실수였다며 고의적인 누락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탈세 의혹이 제기된 다른 연예인들처럼 인순이 역시 실수로 인한 누락이라고 인정받았고 결국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미납된 세금만 납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또다시 탈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순이는 2013년부터 현금 거래를 통해 무대 행사에서 세금을 누락시켰고 심지어 그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꼼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를 폭로한 사람은 그녀의 오랜 측근인 어씨로
그가 10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폭로자는 인순이가 탈세를 위해 직원들의 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그 결과 직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의 급여를 과다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순이는 직원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차명 계좌를 사용하며 세금을 전가하기까지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밝혀진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세금을 탈루한 금액이 6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결국 국세청은 탈세 혐의로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명 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60억 원을 숨긴 것으로 비난을 받았고 이에 대해 그녀의 측은 세금 탈루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무혐의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한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논란 이후 인순이에 대한 후속 보도는 없었고 그녀가 다시 세금을 추징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 대사로 활동하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방송 활동을 이어간 인순이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위는 이선희입니다. 이선희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소녀 같은 청량한 목소리와 시원한 가창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그 실력과 더불어 항상 선하고 청렴한 이미지로 국민가수라는 칭호를 아깝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데뷔 40년 차를 맞는 특별한 해에 그녀는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데뷔 이래 가장 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희는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그 배경에는 가수 이승기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선희는 이승기가 고등학교 시절 그의 잠재력과 실력을 알아보고 함께 합숙하며 그를 도운 뒤 데뷔시키는 등 이승기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승기가 국민 남동생으로 불리며 대성공을 거두자 자연스럽게 이선희 역시 훈훈한 이미지의 선생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중이 보아온 두 사람의 관계는 최근 불거진 정산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 관계는 겉보기에 화목한 사제지간이었던 것과 달리 갈등과 의혹으로 가득 차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선희와 이승기 그리고 후크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논란은 이승기와 소속사 간의 정산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18년간 이승기가 벌어들인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며 이를 알게 된 이승기가 정산을 요구하자 권진영은 사과는커녕 내 이름을 걸고 이승기를 저주한다라는 욕설과 함께 오랫동안 이승기를 착취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선희와 권진영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이선희는 후크 엔터테인먼트에서 14년간 임원으로 재직하며 이승기의 데뷔와 그 후의 활동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승기의 피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후크 측은 이선희가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선희와 후크 측이 수십 년 동안 뒷돈을 주고받는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선희는 후크 소속 연예인들의 광고 출연료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챙기고 후크가 매달 수십억 원을 이선희의 회사원 엔터에 보컬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뒷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선희는 자신의 가족들을 회사에 입사시켜 퇴직금과 상여금을 챙기기도 했으며 후크와의 경제적 관계 속에서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선희가 후크와 연루된 자금을 대충 계산하면 4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선희는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어 12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선희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그녀의 가족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희 측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오해를 풀겠다고 해명했지만 그동안 청렴결백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그녀였기에 이미 한번 무너진 민심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갖 협찬 다 받고 먹튀한 뻔뻔한 연예인 TOPO 5위는 김채연입니다. 2000년대 초 청순함과 신선함으로 대중을 매료시켰던 김채연은
화려한 스타덤을 거머쥐었지만 그 뒤에는 충격적인 스캔들과 자작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용과 출신으로 독특한 이미지로 주목받았던 그녀는 레모나 광고로 데뷔하자마자 순식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2003년 예상치 못한 납치 사건이 터지며 연예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채연은 라디오 방송을 마친 후 귀가 중에 열성 팬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끌려다니다가 일산의 한 교회에서 풀려났다고 했고 그 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밝혔다. 그녀는 여러 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건을 설명했으며 대중은 그에게 동정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예상과 다르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채연의 진술은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끝내 그녀는 자신이 납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바꾸었고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자발적으로 차에 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납치범으로 지목된 남성은 40대 대기업 간부였고 사실 그는 그녀의 스폰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스폰서와 데이트 중 집 앞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를 보고 급히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채연은 당시 납치범이 팔을 잡아 끌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녀는 스폰서와 관계를 정리하자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났다고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또 경기도 용인으로 끌려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한강 둔치에서 만났다는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작극과 스폰서와의 양다리 연애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이미지는 바닥을 치게 되었고 방송 활동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이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채연은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이름을 김성경으로 바꾸고 새로운 작품에 도전했으나 하반신 마비를 가장해 동정을 얻으려던 또 다른 자작극이 드러나면서 복귀 시도는 또다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현재 김채연은 유기묘를 돌보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다시 방송에 출연해 납치당한 게 맞다고 주장하며 예전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자작극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김채연은 이제 진실성 부재라는 단어와 함께 대중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4위는 엘린입니다. 2012년 걸그룹 크레용팝으로 데뷔한 엘린은 2013년 빠빠빠로 대중의 이목을 끌며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크레용팝은 큰 히트곡을 내지 못했고 그룹의 활동은 서서히 침체되었습니다. 2017년 멤버 소율의 결혼과 탈퇴를 시작으로 나머지 멤버들도 팀을 떠나면서 결국 크레용팝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룹 해체 후 엘리는 2018년 연예계를 떠나 아프리카 TV BJ로 전향했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외모와 이전 연예계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팬들을 모으며 인기 BJ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네티즌 뭉크뭉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뭉크뭉은 엘린에게 약 7억 원 규모의 별풍선과 여러 고급 선물, 이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엘린과의 관계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뭉크뭉은 처음에는 단순한 팬으로서 엘린에게 별풍선을 보냈고 이후 엘린 측의 연락을 받아 사적으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하고 매일 카톡을 주고받으며 점차 연인 관계처럼 발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린은 뭉크뭉에게 개인 휴대폰 번호와 집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심지어 집 앞까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잠자리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 카톡을 하면서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거나 3년 뒤 함께 살자는 등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어머니도 소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뭉크뭉이 더 진지한 관계를 원하자 엘린은 갑자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흔히 로맨스 스캠이라 불리며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금전을 요구하거나 속이는 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 엘린은 처음엔 그러한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금전적 지원이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점차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엘리는 댓글창을 닫고 본인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결국 뭉크뭉에게 사과 방송을 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잠시 활동을 중단한 후 엘리는 다시 BJ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도와 상관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고 이를 당연시한 태도가 결국 상대를 기만한 행동으로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BJ나 방송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데 필수적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3위는 조미나입니다. 조미나는 어린 시절 아역 배우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걸그룹 주얼리에서의 활동을 통해서였습니다. 2002년부터 주얼리의 2집부터 4집까지 참여하며 박정아, 서인영 등과 함께 활동했던 조미나는 그룹의 성공과 함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주얼리 탈퇴 후 그녀는 연예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점차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 이후 조미나는 우주여신 조미나 아뜰리에라는 제과점을 열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에 휘말리며 이미 그 자체로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과점의 문제는 SNS를 통해 폭로되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빵과 과자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고 품질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으며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조미나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제품 사진을 보면 제품의 완성도가 너무 낮아 소비자들로부터 퀄리티와 가격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미나는 베이킹 및 쿠킹 클래스를 개설하여 수강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았지만 이를 수강한 사람들의 후기에 따르면 교육 내용은 비전문적이고 결과물의 수준도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양갱 사건은 이 제과점의 대표적인 논란으로 꼽히며 12개 세트에 9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은 네티즌들의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위생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조미나가 매니큐어를 바른 채 반죽을 만지거나 케이크를 장식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결국 조미나는 2017년 말 제과점을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악플이나 논란 때문이 아니라 건강 악화로 폐업했다며 해명했지만 이미 신뢰는 크게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현재 조미나는 일반인 남성과 결혼하여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녀의 사업에 대한 열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지나친 욕심과 준비 부족이 결국 큰 실패로 이어졌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대중과의 신뢰를 되찾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2위는 에릭입니다. 2017년 에릭과 나에미는 5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밝히며 검소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SNS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결혼식 현장은 그들이 말한 조촐한 결혼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 연예인이 참석한 화려한 결혼식 모습에 에릭이 속한 그룹 신화의 팬들 사이에서는 팬들을 제외하려고 했던 결혼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결혼식 논란이 일단락될 즈음 신혼여행 후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터졌습니다. 에릭과 나에미는 협찬 없이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의류 브랜드와 액세서리 브랜드의 협찬을 받았고 신혼여행지에서 이를 착용한 뒤 공항에서 공식적인 패션 촬영을 할 것이라고 사전에 협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과 장소인 B게이트에서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실 이미 C게이트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홍보 대행사는 에릭과 나에미는 약속된 장소에 있었지만 기자들이 찾지 못했다는 변명만 남겼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두 사람이 협찬을 받으면서도 그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에릭과 나에미 측은 공항 패션 촬영과 관련하여 협찬사나 홍보사로부터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 협찬 의상을 입은 것은 맞지만 취재 일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해명했으나 이는 오히려 그렇다면 일정이 전달되었다면 약속대로 B게이트에 나왔을 것이라는 의문만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결혼 전 여러 인터뷰에서 협찬 없이 소박하고 검소한 결혼식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들이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협찬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던 이들이 실제로 협찬을 받으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1위는 천이슬입니다. 천이슬은 언제 데뷔했는지조차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긴 무명 시절을 보낸 방송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2013년 개그맨 양상국과의 열애 소식으로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추남과 미녀라는 타이틀로 양상국과 함께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광고까지 촬영하며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2014년 그녀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연미인으로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천이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천이슬이 무료로 양악수술을 협찬받았지만 약속된 병원 홍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성형수술 먹튀 논란이 불거졌고 성형외과 측은 천이슬이 병원 홍보에 대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약 3천만 원 상당의 진료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이슬의 소속사 측은 천이슬 본인은 병원과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며 계약은 전 소속사 매니저와 병원 간에 체결된 것이라며 자신은 수술을 받았지만 홍보 의무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도 오히려 논란을 더 부채질한 셈이었습니다. 또한 천이슬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성형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그녀의 학창시절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며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얼굴이 모두 다르다는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그 후 천이슬은 양상국과 약 1년간 교제한 뒤 결별했지만 양상국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 덕에 이름을 알렸다는 점에서 양상국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천이슬은 드라마 조연 등을 통해 간간히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양악수술을 무료로 받으면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인 만큼 앞으로는 논란 대신 좋은 작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배우들 T.O.P. 충격 근황 공개. 2위는 배우 이세훈입니다.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이 드라마는 2000년대 최고의 드라마로 일제강점기의 김좌진의 아들 김두한 역을 맡은 김영철 외에도 일본인 역할을 맡아 사쿠라의 사장, 나미꼬에요라는 유행어를 남긴 이세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시 미모와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며 일단 나미꼬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 시절의 짤들은 여전히 유행하고 있을 정도로 드라마의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죠. 하지만 드라마 이후 이세훈은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대중의 시야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당시 기대를 모았던 대장금에서도 이영애와 함께 출연했으나 그 후 그녀는 별다른 작품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운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이세훈은 돌연 결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일반인으로 알려졌지만 부국증권 오너가의 아들이며 매년 알짜 수익을 올리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세훈은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무대와 연기를 사랑했던 그녀는 결혼 후에도 배우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며 복면가왕에 출연하기도 하고 나미꼬라는 캐릭터에서 벗어나 배우 이세훈으로 다시 대중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아들에 출연하며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를 하였고 둘째를 출산한 뒤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전히 빼어난 외모와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이세훈은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통해 팔색조 매력을 발산하며 대중과 함께할 배우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1위는 배우 유민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강호동의 천생연분이라는 프로그램, 그 시절 연예 버라이어티의 선구자였던 이 프로그램은 연예계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출연한 연예인들에게는 대중에게 얼굴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민은
천생연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 중 하나입니다. 유미는 일본인으로 한석규 주연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 깊이 빠져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그 특별한 매력과 단아한 외모 덕분에 많은 방송에서 활약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일본으로 돌아갔고 이에 대한 루머로 돈 때문에 한국에 왔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유미는 그 이유를 털어놓으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더 이상 있으면 한국이 싫어질까봐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유미는 택시라는 토크쇼에 출연해 당시의 고통과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함께 일하던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고 당시에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벌던 광고와 드라마 출연으로도 생활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아픔을 떠올리며 밝은 표정을 지은 유미는 그 고통이 지금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하며 그 당시의 고통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